길어진 코끼리 코. 옛날에 호기심이 많은 아기 코끼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는 왜 그렇게 입이 크지? 나뭇잎은 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저 구름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 따라가 볼까? 아기 코끼리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평화로운 초원의 따뜻한 봄날, 아기 코끼리는 한가롭게 풀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살그머니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악어는 뭘 먹고 사나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말이지. 에이, 너 같은 어린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할아버지는 괜히 화를 내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아이 참, 할아버지가 왜 저러지? 그런데 도대체 하마는 뭘 먹는 거야? 아기 코끼리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 내가 가서 직접 물어봐야지. 가자, 어서 가자, 아가 찾으러. 아이고, 정말 궁금해. 악어야, 뭘 먹니? 풀밭을 지나고 연못을 지나고 밀림을 지나서야 아기 코끼리는 늪에 도착했어요. 아유, 딸이야. 그런데 악어는 다 어딜 갔지? 아기 코끼리는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아래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누구야? 내 등에 앉은 놈이. 아유, 깜짝이야. 우와! 저 악어 아저씨잖아. 저 코끼리예요. 코끼리? 그런데 코끼리가 무슨 일이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저씨는 뭘 먹고 사나요? 뭘 먹고 사냐고? 악어는 갑자기 커다란 입을 쭉 벌렸어요. 바로 너 같은 코끼리를 잡아먹고 살지. 아버, 내 코! 세상에, 악어가 코끼리의 코를 덥석 물었어요. 불쌍한 아기 코끼리, 어떻게 될까요? 아기 코끼리는 코를 빼려고 끙차 힘을 주었어요. 악어도 끙 힘을 주었지요. 이게 웬일이죠? 아기 코끼리 코가 쭉쭉쭉 자꾸만 늘어나지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의 코를 앙 물고 있던 악어가 입을 딱 벌렸어요. 아이쿠! 아이야, 아유. 겨우 일어난 아기 코끼리는 자기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길어진 코가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쟤는 코가 왜 저렇게 길어? 얼레리 누구 코 좀 보래요. 누구 코는 길쭉이 커. 아기 코끼리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함께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맛있는 열매가 잔뜩 달린 나무 앞에 코끼리들이 모여들었어요. 너무 높아. 먹을 수가 없잖아. 코끼리들은 맛있는 열매를 보고 침만 흘렸어요. 그때 아기 코끼리가 길다란 코를 쑥쑥 올려보았어요. 우와, 열매를 땄어. 아기 코끼리 최고다. 나도 줘.
그날부터 모두들 아기 코끼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기 코끼리는 코로 맛있는 과일도 따고 시원하게 물도 뿜어댔어요. 모두들 아기 코끼리의 긴 코를 부러워했답니다. 쟤는 코가 길어서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코가 길었으면. 맞아. 우리도 코를 길게 만들면 되잖아. 코끼리들은 우르르 악어에게 몰려갔어요. 야야야야, 아구 아저씨, 우리 코도 아기 코끼리처럼 길게 만들어줘요. 네. 그날 늪에서는 하루 종일 끙끙 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코끼리들은 모두 지금처럼 코가 길어졌다고 해요. 꽤 많은 여우와 바보 호랑이. 어느 날 숲속에서 여우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래.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너 잘 만났다. 호랑이는 여우를 한 입에 삼키려는 듯 입을 쩍 벌렸어. 형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말은 무슨 말? 좋아. 죽기 전에 그 정도야 뭐.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 형님은 동물의 왕이지만 모두들 형님보다 나를 더 무서워한답니다. 진짜라니까요. 영리한 여우가 꾀를 낸 거야. 뭐라고? 그럴 리가. 형님이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만약 아니라면 날 잡아먹어도 좋아요. 좋아. 앞장서라. 바보 같은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야. 호랑이는 여우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갔어. 사람 살려! 사람들은 여우와 호랑이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쳤어. 자, 봤죠?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형님을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요. 호랑이는 순간 움찔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날 잡아먹어도 좋아요. 대답은 했지만 호랑이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 여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잖아. 여우 말이 맞나 봐. 여우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일지도 몰라. 어때요? 형님보다 날 더 무서워하지요? 우물쭈물하다간 큰일 나겠어. 나보다 더 무서운 여우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잖아. 그래. 호랑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다닥 도망쳤어. 역시 바보 호랑이야. 자기가 내 뒤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걸 모르다니. 정말 못 말리는 여우와 바보 같은 호랑이지? 떼굴떼굴 떼떼굴. 힘들어. 좀 쉬었다 할까? 나무꾼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다 말고 허리를 쭉 폈어.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하자.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꺼내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토끼 한 마리가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도 배가 고픈 게로구나. 얘다, 주먹밥 하나 먹어라. 할아버지는 토끼에게 주먹밥을 던져주었어. 그런데 주먹밥이 떼굴떼굴 떼구르르 구르면서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 그러자 토끼도 따라서 구멍으로 들어갔지. 주먹밥이 떼굴떼굴. 그게 참 신기하다. 구멍 안에서 신기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먹밥을 던졌어. 그런데 또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주먹밥이 떼굴떼굴. 할아버지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주먹밥을 던졌어. 주먹밥이 떼굴떼굴 떼굴. 그 정말 재밌다. 어이? 아예 밥이 없네. 그 이번엔 도시락을 좀 던져볼까? 할아버지는 먹는 것도 잊은 채 도시락을 휙 던졌어. 그러자 이번에도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도시락이 떼굴떼굴. 도시락이 떼굴떼굴 덩덩 알쏘. 할아버지도 신이 나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구멍 속으로 주르륵 미끄러지고 만 거야. 할아버지가 떼굴떼굴. 아이고. 할아버지가 눈을 떠보니 토끼들이 방아를 찢고 있지 뭐야. 쿵덕쿵덕쿵. 할아버지, 주먹밥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떡을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얘들아, 할아버지께 드릴 떡을 찢자. 토끼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떡방아를 열심히 찧었어. 쿵덕쿵덕쿵. 주먹밥이 떼구르르. 쿵덕쿵덕쿵. 도시락이 떼구르르. 쿵덕쿵덕쿵. 할아버지가 떼구르르. 쿵덕쿵덕쿵. 토끼들은 먼저 빚은 떡을 할아버지께 드렸어. 정말 맛있구나. 할아버지는 떡을 한 보따리 가지고 집으로 갔어.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시며 말이야. 주먹밥이 떼굴떼굴 떼구르르 떼떼굴. 도시락이 떼굴떼굴 떼구르르 떼떼굴. 할아버지가 떼굴떼굴 떼구르르 떼떼굴. 듣기만 해도 재미있죠? 같이 따라 노래를 불러보세요. 신이 날 거예요. 꽤 많은 작은 개. 작은 개 한 마리가 돌덩이 아래에서 다리를 움직이며 놀고 있었어요. 다들 어디 갔을까? 작은 개는 집게를 바깥으로 쭉 내밀어 보았어요. 아무도 없나 봐. 작은 개는 살그머니 돌덩이를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돌덩이가 확 밀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두꺼비가 작은 개를 꽉 눌렀어요. 배고픈데 마침 잘 됐다. 작은 개는 커다란 눈에 배불뚝이 두꺼비를 보고는 겁이 나서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는담? 다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작은 개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두꺼봐.
나를 먹다가 내 다리에 찔려서 입이 다 헐어버릴걸? 내 입이 얼마나 튼튼한데 이따위 다리에 허라? 아유, 두꺼비는 작은 개의 말에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 귀찮은 다리들을 다 떼어버리고 먹으면 되지. 작은 개는 가슴이 콩알만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옳거니? 안 그래도 다리 때문에 귀찮았는데 다리가 없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겠는걸? 두꺼봐, 얼른 내 다리 좀 떼어줘. 두꺼비는 점점 약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네 다리를 떼어줄 줄 아니? 누구 좋으라고? 큰일 날 뻔했네. 화가 난 두꺼비는 나무들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어요. 너를 숯불에 구워 먹어버릴 테다. 그러면 입도 안 헐고 맛이 고소할 거야. 작은 개는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안 그래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네가 그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아니? 아이고, 고마워라. 얼른 따뜻한 숯불 좀 지펴줘. 두꺼비는 나뭇가지들을 모으다 말고 모조리 던져버렸어요. 네, 참. 추워 죽겠다니까 아까운 나무는 왜 버리는 거야? 치! 내가 정말로 숯불을 피워줄 줄 아니? 누구 좋으라고? 두꺼비는 또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개를 또 어쩌려는 걸까요? 또 뭘 찾는 거야? 너를 짜디짠 간장에 졸여 먹으려고 그런다. 왜? 뭐? 간장이라고? 아유, 며칠 동안 입이 심심해서 죽을 뻔했는데 짭짤한 게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작은 개는 다리를 흐느적거리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두꺼비는 너무나 약이 올라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거미같이 생긴 놈아! 거미라니? 내가 거미보다는 훨씬 잘생겼지? 혹시 너 눈이 삐뚤어진 거 아니니? 두꺼비는 너무나 화가 나서 배고픈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쁜 놈아! 내 당장 너를 저 바다에 던져버릴 텐다! 작은 개는 이때다 싶어 두꺼비에게 매달렸어요. 아이고, 내가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잘못했어. 그것만은 제발. 작은 개는 너무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옳거니 하고 개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물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저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두꺼비는 작은 개를 바다에 휙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진 작은 개는 꼬로로로록 물속으로 빠졌어요. 꼴놈 참 꼴 좋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개가 물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두꺼비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이 멍청한 두꺼봐! 바다로 던져줘서 고맙다! 작은 개는 웃으면서 바닷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어요. 두꺼비는 사라져가는 개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깨져버린 보금자리. 덜컹덜컹, 덜거덕. 항아리를 가득 싣고가던 마차에서 항아리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이야, 풀밭에 웬 항아리지? 정말 멋진 집인걸. 생쥐는 쪼르르 달려가 항아리를 살펴보았어요. 찍찍찍. 작은 집아, 안에 누가 살고 있니? 대답이 없네요. 생쥐는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지. 생쥐는 쪼르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폴짝폴짝 개구리가 다가왔어요. 개굴. 와, 멋진 집이다. 개구리는 감탄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개굴, 작은 집아. 안에 누가 살고 있니? 찍찍찍. 찍찍이 생쥐가 혼자 살지. 그런데 넌 누구니? 개굴, 개구리야. 내 별명은 폴짝이란다. 어서 와. 나랑 같이 살자. 그 뒤부터 생쥐와 개구리는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항아리를 보았어요. 깡총. 작은 집아. 안에 누가 살고 있니? 폴짝 개구리. 찍찍이 생쥐가 같이 살지. 나는 깡총의 토끼야. 환영해. 우리랑 같이 살자. 이제 항아리 안에는 찍찍이, 폴짝이, 깡총이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얼마 후 여우도 항아리를 보게 되었어요. 작은 집아. 안에 누가 사니? 찍찍이 생쥐. 폴짝의 개구리. 깡총이 토끼가 살지. 그런데 넌 누구니? 난 멋쟁이 여우란다. 환영이야. 우리랑 함께 살자. 집이 좁긴 했지만 여우가 들어올 만큼은 자리가 있었어요. 넷은 재미있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슬렁어슬렁 호랑이도 항아리를 본 거예요. 멋진 집이구나. 작은 집아. 안에 누가 사니? 멋쟁이 여우. 깡총이 토끼. 폴짝의 개구리. 찍찍이 생쥐. 이렇게 넷이 살지. 그런데 넌 누구니? 난 무서운 호랑이다. 이걸 어쩌죠? 호랑이가 들어올 만큼은 안 되는데. 나도 들어가자. 호랑이는 큰 소리로 외치며 꾸역꾸역 커다란 몸을 집어넣었어요. 안 돼. 너무 좁아. 세상에, 그만 항아리가 깨졌어요. 호랑이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진 것이지요. 자기 몸집보다 작은 항아리에서 살려고 하다니 정말 못 말리는 호랑이죠. 마법사의 제자. 어떤 마을에 게으름뱅이 아들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 넌 어쩜 그렇게 게을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배우든지 돈을 벌어오든지 해! 참다 못한 엄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내쫓았어. 게으름뱅이는 마지못해 짐을 싸서 집을 나왔지. 근데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어 서성대는 게으름뱅이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 너 지독한 게으름뱅이로구나. 그렇지?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난 마법사니라. 날 따라오너라. 마법사는 한눈에 게으름뱅이를 알아본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당당 숭당당. 빗자루야, 물을 떠오너라. 그러자 쏙 하고 빗자루에 팔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 빗자루는 순식간에 강에 가서 물을 떠왔어. 우와, 대단하다. 우와, 정말 대단해. 게으름뱅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마법사가 사라지자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 그런데 어느새 마법사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버린 거야. 큰일 났다. 청소는 언제 하지? 일을 어쩌면 좋아? 맞아. 마법사가 하던 대로 해보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빗자루를 보고 말했지.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당당 숭당당. 빗자루야, 물을 떠오너라. 게으름뱅이가 주문을 외우자 쏙 하고 팔이 생긴 빗자루는 물을 떠왔어. 게으름뱅이는 청소를 시작했지. 쓱싹. 아이고 힘들어. 빗자루야, 이제 그만 떠와도 돼. 게으름뱅이가 말했지만 빗자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었어. 그만. 큰일이네. 게으름뱅이는 어떻게 될까?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쳤지만 소용없었어. 어느새 집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지. 사람 살려! 게으름뱅이는 물에 동동 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렸어. 바로 그때 마법사가 온 거야. 이런 고얀 놈! 하라는 청소를 안 하고 깨만 부리더니 꼴 좋구나. 그리고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얄리얄리얄랄동동 알라리 사바. 마법사의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물이 쑥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살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어. 순식간에 물이 빠지자 게으름뱅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게으름뱅이가 엉덩이를 만지며 엄살을 부리고 있을 때였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당당 숭당당. 빗자루야, 저 녀석의 엉덩이를 쳐라. 마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빗자루가 튀어나왔지. 그리고는 사정없이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어. 게으름뱅이는 빗자루를 피해 도망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날 게으름뱅이는 엉덩이가 빨개지도록 하루 종일 맞았대. 게으름뱅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해야 돼. 알았지? 당나귀의 얕은 꾀.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소금을 잔뜩 쥐고 개울을 건너고 있었어. 엄마야!
당나귀는 발을 삐끗하면서 돌멩이에 걸려 물에 빠져버렸어. 아유, 창피해. 하필 돌에 미끄러질 게 뭐람. 당나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둥거렸어. 아이고, 이를 어쩌나. 주인은 깜짝 놀라 당나귀를 일으켜 주었지. 그런데 이상하다. 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아, 소금이 물에 녹았구나. 당나귀는 갑자기 짐이 가벼워지자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렇게 좋은 걸.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당나귀는 노래를 부르며 가뿐하게 집으로 돌아왔어. 며칠 후 당나귀는 또 소금 자루를 나르게 되었지. 이번에도 물에 빠지자.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겠지?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면서 일부러 돌다리를 헛디뎌 미끄러졌어. 이번에도 당나귀는 아주 홀가분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 좋아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이제 짐이 무거워도 상관없어. 물에만 빠지면 되니까. 이 녀석이 일부러 물에 빠져? 어디 두고 보자. 이 녀석을 혼내줘야지. 주인도 당나귀가 꾀를 부린다는 걸 안 거야. 어느 날 주인은 당나귀를 골려주기 위해 솜을 잔뜩 실었어. 자, 꾀를 부리던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 또 한 번 개울에 빠져볼까? 당나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개울로 갔어. 그리고는 또 일부러 물에 퐁당 빠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무겁지? 철퍼다. 낑. 당나귀는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 등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야.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겨우 일어났어. 어휴, 힘들어. 겨우 일어났네. 당나귀가 겨우 일어나 몸을 추스리는데 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어허! 이 녀석! 게으름을 피우다니! 어서 빨리 오지 못해! 아이고, 뭔데 이렇게 무겁지? 솜이 물에 젖었으니 무지 무거웠겠어? 아이고, 괜히 꾀를 부렸네. 아이고, 무거워. 당나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와야 했어. 그리고는 곧 후회를 했지. 옛날처럼 그냥 정직하게 일할 걸. 꾀부리다가 이게 뭐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지. 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야. 참 재미있지? 난 진흙 목욕이 싫어요. 넓고 푸른 초원에 주룩주룩 비가 내렸어요. 초원에는 커다란 진흙 웅덩이가 생겼지요. 때마침 코끼리 가족들이 떼지어 목욕을 나왔답니다. 얘들아, 조심조심 어서 따라오렴. 모두들 시끌벅적 아주 즐거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기 코끼리 푸푸만 입을 잔뜩 내밀고 심통을 부리고 있어요. 자, 푸푸야, 이리 온.
목욕해야지. 철벅철벅. 푸푸는 엉덩이를 쭉 빼고 진흙탕에 발을 넣었다 뺐다 했어요. 으아, 미끌미끌, 찐득찐득. 요 녀석!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 코끼리는 길다란 코를 쫙 뻗어 푸푸를 꽁꽁 감았어요. 그러고는 진흙탕 속에 풍덩 빠뜨렸지요. 아이고, 끈적끈적해. 모르겠다. 푸푸는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런 뽀뽀야! 뽀뽀야! 싫어, 싫어. 난 진흙이 싫단 말이야. 푸푸는 정신없이 한참을 달려가다가 까마귀를 만났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긴 목욕하지. 목욕? 진흙도 없이 어떡해? 아유, 진흙이 왜 필요해? 난 개미만 있으면 되는걸. 개미야, 거기 좀 긁어줘. 아유, 시원하다. 푸푸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개미 목욕이라고? 재밌겠는걸? 나도 해볼래. 푸푸는 개미들이 자기 몸을 타고 올라오도록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개미들이 온 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따가워. 아이고, 엄마야. 푸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사닥 도망쳤어요. 아기 코끼리 푸푸 우습죠? 계속 푸푸를 따라가 볼까요? 냇가로 나온 푸푸는 이번엔 비버 아줌마를 만났어요. 비버 아줌마는 마른 풀더미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몸을 비비고 있었죠. 비버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욕하는 중이란다. 아유, 시원해라. 푸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번에도 따가우면 어떡하지? 아무튼 진흙만 아니라면 뭐든 좋아. 푸푸는 비버 아줌마처럼 마른 풀더미에 몸을 마구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푸푸의 몸이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가려워. 푸푸는 가려운 곳을 닥치는 대로 퍽퍽 긁어댔어요. 그러자 풀독이 올라 푸푸의 몸 이것저것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지 뭐예요. 아이, 이것도 안 되겠어. 푸푸는 울상이 된 채 물가로 나왔어요. 물소 할아버지는 물가 옆 진흙탕에서 첨벙거리며 목욕을 하고 있었죠. 시원하다. 시원해. 물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진흙으로 목욕해요? 푸푸 아니냐? 이리 들어와 같이 하자꾸나. 글쎄요. 푸푸는 몸을 벅벅 긁으며 망설였어요. 물소 할아버지는 푸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욕을 하면 가려운 것도 씻은 듯이 낫지 아마. 찰박찰박. 푸푸는 마지못해 진흙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따끔거리고 가렵던 몸이 씻은 듯이 나았지 뭐예요. 이야, 정말 시원하게 다 나왔네. 야호! 그날 이후 진흙 목욕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뒹구는 게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렇게도 목욕을 싫어하던 푸푸였답니다.
돌멩이로 끓인 국. 옛날 머나먼 마을에 여행을 좋아하는 누더기 삼총사가 살았어. 왜 누더기 삼총사냐고? 항상 누덕누덕 꿰맨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야. 어느 날 여행을 하던 누더기 삼총사가 한 마을에 묵게 됐어. 아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여기서 쉬었다 가자. 누더기 삼총사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했지. 먹을 것 좀 주세요. 예? 지저분해. 안 됐지만 우린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저리 가요, 저리 가.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없을까요? 안 됐지만 빈 방이 없어서. 모두들 문만 빼꼼히 열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누더기 삼총사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 누더기 삼총사는 마을 앞 광장에 덜썩 주저앉았어. 아이고, 아이 배고파.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제일 작은 꼬마 누더기가 말했어. 옳지, 좋은 수가 있어. 모두 모여봐. 누더기 삼총사는 작고 반들반들한 돌멩이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 에이, 오늘 밤엔 맛있는 돌국이나 끓여야겠다. 돌국? 어이, 그건 너무 먹어서 좀 질리지 않아? 하는 수 있나? 대신 돌멩이를 충분히 넣고 푸짐하게 먹어보자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어. 모두들 하나 둘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지. 돌국이 뭐요? 글쎄. 도대체 누더기 삼총사는 무얼 하려는 걸까? 누더기 삼총사는 깜빡 잊은 듯 말했어. 아참, 커다란 솥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자 뚱보 아줌마가 얼른 솥을 가지고 달려나왔어. 아유, 여기요, 여기. 누더기 삼총사는 솥에 물을 가득 붓고는 돌멩이를 집어넣었지. 돌멩이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별 상관없겠지? 그러자 모두들 돌멩이를 줍느라 난리가 났어. 여기도 있어요. 이번에는 삼총사 중 하나가 조금 심각하게 말했어. 그런데 말이야, 양파랑 당근이 있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하지만 뭐 별 상관없어. 하긴 쇠고기도 들어가야 제맛이 날 텐데. 감자와 호박이 빠지면 조금은 아쉬울 거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후다닥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저마다 한 가지씩 손에 들고 온 거야. 여기 양파랑 당근. 여기 쇠고기도 있어요. 감자와 호박이라고 했죠. 누더기 삼총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크고 맛을 보았지. 어디? 아우, 저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소금이랑 후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라깽이 할아버지가 달려나왔어. 여기. 예. 드디어 돌국이 완성됐어. 누더기 삼총사는 모두에게 돌국을 나누어 줬지. 물론 자기들도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고.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이야. 세상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해요. 아유, 누더기 삼총사가 떠나면 다신 돌국을 못 먹겠지. 아쉬워서 어쩌나. 누더기 삼총사가 다시 길을 떠나자 모두들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대지 뭐야. 그런데 정말 그 돌국이 왜 맛있었을까? 부글부글 쭉! 숲속에 이른 아침, 작은 소녀가 탐스러운 산딸기를 따고 있었어요. 여기도 있네. 이야. 그때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유, 아가야.
그 산딸기 좀 나눠다오. 배가 고프구나. 할머니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마음씨 착한 소녀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지요. 자, 마음껏 드세요. 할머니는 산딸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찌그러진 냄비 하나를 꺼냈지요.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배가 고플 때 냄비에 대고 작은 냄비에 보글보글 하고 말하렴.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만 먹고 싶을 때는 냄비야 이제 그만 하면 된단다. 말을 마치자마자 할머니는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소녀는 집에 오자마자 냄비에게 외쳤어요. 작은 냄비야, 보글보글. 보글보글 부글부글. 냄비가 들썩들썩 하더니 순식간에 죽이 가득 찼어요. 냄비야, 이제 그만. 소녀와 어머니는 맛있는 죽을 배불리 먹었어요. 아이고, 정말 신기한 냄비로구나. 이젠 배고프지 않겠어. 어머니는 기뻐하며 중얼거리셨어요. 보글보글 작은 냄비. 작은 소녀는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이웃 마을로 놀러 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소녀의 어머니는 냄비를 꺼내놓고 주문을 외웠어요. 작은 냄비야, 보글보글. 보글보글 나오기 시작한 죽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글보글 부글부글. 냄비는 금세 맛있는 죽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죽이 멈추지 않고 보글보글 부글부글 끝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죽으로 가득 찼어요. 아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냄비야, 멈춰, 멈춰.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냄비는 보글보글 부글부글. 아이고, 뭐였더라. 냄비야, 그만해. 어머니는 죽 속으로 쭉 미끄러져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아이고, 뭐니. 사람 살려. 냄비야, 제발 부탁이다. 그만. 그래도 냄비는 야속하게 보글보글 부글부글. 미끌미끌한 죽이 마당으로 졸졸졸졸졸졸 마구마구 넘쳐났어요. 마침내 죽은 마을 어귀까지 졸졸졸 줄줄줄 흘러 강이 되고 말았답니다. 죽이잖아. 사람들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죽에 쭈르륵 빠져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소녀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냄비야, 이제 그만. 보글보글 찌리리리. 죽은 그제서야 멈췄답니다. 소녀의 어머니랑 마을 사람들은 겨우겨우 죽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이, 그런데 이 많은 죽을 다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릇을 들고 나와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아우, 도무지 줄질 않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그 후로는 손에 그릇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꼬부랑꼬리 아기 돼지. 얼른이 꺼내지, 돼지 꼬리는 꼬불꼬불, 꼬불꼬불. 얼른이 꺼내지. 야, 그만해! 내 꼬리가 어때서? 큰 소리는 탕탕 쳤지만 사실은 포동이도 이 꼬부라진 꼬리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휴, 이 꼬부라진 꼬리를 어떻게 한담? 아,
그렇지. 이 숲속에서 제일 힘이 센 코끼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포동이는 헐레벌떡 코끼리에게로 달려갔어요. Hello, elephant. Hello, piggy. Please help me. 꼬불꼬불한 내 꼬리 좀 펴줄래? 오케이. 코끼리는 돼지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양차! 에이, 어림도 없잖아. 옳지. 저기 암소가 오네. Hello, cow. Hello, piggy. Please help me. 꼬불꼬불한 내 꼬리 좀 펴줄래? 오케이. 코끼리는 돼지 꼬리를 잡고 암소는 코끼리를 잡아당겼어요. 영차. 어래? 여전히 꼬불꼬불. 안 되겠어. 저기 암탉이 다가오네. Hello, chicken. 꼬꾸대 꼬꼬꼬꼬꼬. piggy. Please help me. 우리 좀 도와줄래? 코끼리는 돼지 꼬리를 잡고 암소는 코끼리를 잡고 닭은 암소를 잡았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차, 영차, 영차. 하지만 여전히 꼬불꼬불. 이제 어떡한다. 저기 고양이가 달려오네. Hello, cat. Hello, piggy. Please help me. 우리 좀 도와줄래? 코끼리는 돼지 꼬리를 잡고 암소는 코끼리를 잡고 닭은 암소를 잡고 고양이는 암탉을 잡았어요. 영차. 이제 거의 다 됐어. 누군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그때 마침 저쪽에서 생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Hello, mouse. Please help me. 우리 좀 도와줄래? 코끼리는 돼지 꼬리를 잡고 암소는 코끼리를 잡고 닭은 암소를 잡고 고양이는 암탉을 잡고 생쥐는 고양이를 잡았어요. 영차! 아이고, 엉덩이야. 그런데 내 꼬리는? 정말? 어디? 야호! 내 꼬리가 쭉 펴졌네. 이젠 쭉쭉 뻗은 내 꼬리, 자랑스러운 내 꼬리. 포동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헐레벌떡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